이번 영상에서는 왜 중국 시장을 투자처로서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중국 시장 그 중에서도 기술 섹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괄적으로 좀 다뤄본 영상이고, 이번 영상 다음 영상은 항생 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항생 테크 ETF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영상은 차이넥스트 지수를 추종하는 차이넥스트 ETF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이 영상에 담을 수도 있으나 그러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영상 자체가 조회수가 안 나오고 묻혀버리면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3개로 나눠서 한번 알차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왜 방금 언급한 2개의 ETF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는지 전반적인 의도를 전달해드리는 영상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들과 중국 주식들을 병행해서 투자하시지만 의외로 중국 증시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믿을만한 나라도 아니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공산당 국가이고 정보들이 불투명하고 기업들도 믿을만한 기업들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투자하기 꺼려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예 중국 시장은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 세계 시가총액 크기를 국가별로 나열한 것인데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MSCI 지수를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시가총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봐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가령 100만 원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한국 시장에는 대략 2만 원 정도만 투자하는 것이 시가총액에 따른 밸런스드 투자 측면에서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 주식시장을 아주 적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 그 누구보다 한국의 성장 기업들을 잘 알고 있고 한국 경제를 잘 알고 있고 자국민 프리미엄 차원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의 기업들의 주식 투자는 비중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가총액이 이번에 정말 국내 주식시장이 엄청 올라서 거의 2천조 원을 넘어선 시가총액일 텐데 즉 2천조 원이면 대략 2조 달러가 좀 안 되는 금액인데 지금 보신 자료가 2020년 8월 블룸버그 자료이므로 현재는 보나마나 중국의 시가총액은 10조가 넘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료만 가지고도 중국의 시가총액의 규모는 한국의 5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중국에 정말 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국유기업들인데 비상장 기업이 많습니다. 물론 상장된 국유기업들도 많은데 안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시가총액은 비상장 초대형 국유기업들을 고려하면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아예 건너뛰고 투자를 안 한다? 그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계 시총 1위인 천조국에 투자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JCER이라고 일본의 경제연구센터인 재팬 센터 for Economic Research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굳이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GD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몇 년 안에 따라잡고 세계 경제 규모 1위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기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흥미로워서 그런데 2060년 경에는 미국이 다시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경제 규모 1위 자리를 탈환한다는 예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중국의 폐쇄적인 경제정책, 즉 자국기업 밀어주고 정부가 뒤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데이터 등을 통제하고 이런 폐쇄적인 경제활동이 결국 경제 확장을 어느 정도 제한해 줄 것이고 언젠가는 성장 동력의 한계를 맞이해서 미국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건 좀 여담이고 중요한 건 현재는 중국은 경제 성장기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탁월히 미국보다 높은 점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으로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구조적인 조정을 국가 차원에서 강하게 해왔고 이렇게 체력을 키워온 기업들이 힘을 낼 차례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중심으로 미국이 세계 증시를 끌어올렸다면 중국이 이제 세계 증시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말이 안 되면 어떻고 이렇게 안 되면 어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전 세계에서 족보도 없는 후진국들을 제외하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국보다 5배 이상 큰 시장이고, GDP 기준으로는 몇 년 내에 전 세계 1위가 될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담아놓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인 존 리 대표가 1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지금처럼 유명해지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물론 뛰어난 분이시고 과거에 뛰어난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코리아 펀드가 과거에 호시적을 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경제의 경제 팽창기, 그리고 한국 증시의 엽기적인 저평가였던 시대가 타이밍 좋게 맞아 떨어졌던 이유도 꽤 클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이 혹시 그런 경제 팽창기 중이고 이런 팽창은 현재 진행 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도 중국이라는 국가를 시가총액 측면에서 봐도, GDP로 봐도, GDP 성장률로 봐도,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봐도 중국이라는 주식시장을 절대 간과하기 힘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있게 투자하고 있는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ETF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종목은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매도 계획이 없이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은 바로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차이넥스트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중국 증시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겠지만, 중국의 주식시장 중에서 상해 주식시장의 기술주 관련 지수, 즉 상해 코스닥 그러면 스타마켓이 있고, 심천의 코스닥 그러면 차이넥스트가 있고, 홍콩의 코스닥은 항생테크가 있습니다. 물론 항생테크 지수는 생긴 지 1년도 안 된 신생 지수이므로 덜 알려져 있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스닥 스타일 마켓 인 차이나 하면 스타마켓과 차이넥스트를 보통 일컫습니다. 스타는 샹하이 스탁 익스체인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보드를 그냥 약자로 이렇게 스타마켓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역시 겨우 2019년 7월 22일에 상장했습니다. 이 지수는 시가총액이 매우 적고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큰 신성장 산업, 즉 IoT나 AI 등의 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일단 다 떠나서 우선 지수를 산출하고 기업을 선정하여 지수에 편입시키는 과정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난잡해 보이고, 굳이 이 지수를 투자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홍콩이나 제가 사는 싱가포르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천의 코스닥이라 할 수 있는 차이넥스트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지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년째 계속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넥스트에 주로 편입된 종목은 2차 전지로 그 유명한 CATL을 가장 많은 11.18%로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이스트머니 인포메이션 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유는 차이넥스트 자체가 심천에 상장된 기업들을 담고 있는 지수이고, 심천이라는 산업단지 특성상 헬스케어가 2차 전지 관련 산업이나 PCB 같은 소재 산업과 더불어 주된 산업 중에 하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홍콩의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항생테크 지수입니다. 겨우 작년 7월인가 형성된 지수입니다. 매우 따끈따끈한 지수이고, 제가 이 영상에서 초장기 투자로 꼭 들고 가야 하는 4개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꼽았던 종목입니다. 항생테크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을 모아둔 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생테크 ETF는 홍콩에 상장된 가장 큰 기술주 30개를 담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수가 K탑 30 지수입니다. 한국의 초우량 기업 30개를 추종하는 지수이고, 이 지수의 수익률은 가령 최근 성과가 좋은 삼성전자 종목과 비교해도 더 좋을 만큼 그냥 가장 안정적이면서 좋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내는 최고의 지수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딱 30개 초우량 기술주 기업만 꼬집어서 편입시킨 지수가 항생테크입니다. 홍콩이라는 주시장은 상해나 심천과 다르게 특히 기술주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꽤 우량한, 그리고 안정적이고 매우 훌륭한 기술주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생테크가 가장 많이 끌렸던 것입니다. 편입 종목들은 모두 테크 기업들이고 섹터로는 소비 관련주, 통신주, 헬스케어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서 알아본 상해 스타마켓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나 심천의 차이넥스트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에 비해 더 우량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항생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변동성으로 초우상향하는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QQQ와 매우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QQQ가 나스닥에서도 우량 기술주 100개 기업을 추려서 편입시킨 지수인 것처럼 항생테크도 홍콩에 상장된 중국 우량 기술주 30개 기업을 추린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좀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차이넥스트 ETF 종목과 항생테크 ETF 종목을 별도 영상으로 다음에 다루려고 하는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령 항생테크 영상을 먼저 올릴 텐데, 여기 편입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 간략히 빠르게 알아보고 한국에서는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F 상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 외에 전 세계에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교민분들을 위해 한국 외에서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의 자산운용사에서도 항생테크와 차이넥스트를 추정하는 ETF를 판매를 합니다. 그럼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미국에만 투자하지 말고 중국에도 한번 투자해보세요. 싱가포르에도 투자하고 캐나다에도 투자하고 한국에도 투자하고 미국에만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면은 큰일이 날 거니까요, 미래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TV 투자 하이TV였습니다.